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이 선거를 앞두고 상법 개정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 일단은 이제 2부가 되겠네요. 상법, 우리가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어떤 나라에서, 정부에서 코리아 밸류업 이런 걸 한다 했지, 시행을. 그래가지고 뭔가 야심차게 막 어떤 떠들고 했어요. 그런데 상법 개정은 어쨌거나 이 반대, 그죠? 반대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무산됐고. 그러면 밸류업도 관련된 종목을 선정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가 찼어요. 대체 이거 누가 선정을 하는지, 주식이란 걸 알기는 아는지, 한 번이라도 주식 투자를 해보기는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요, 뭔가 비판을 할 때, 그죠? 아니면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알고 하는 것은 의견이 돼요. 근데 주식쟁이들은 굉장히 깨얼러 터졌어. 진짜 깨얼러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차트만 보는 부류. 차트만 99.9야. 나머지는 어디에 어설프게 주 듣고 와가지고 적당히 비빔면처럼 비벼가지고 고수 흉내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혼자 죽으면 돼요. 근데 남을 다 때려 죽여. 지는 술자석에서 그죠? 용되려고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다음날에 기억도 못해. 근데 그 말을 듣고 매매를 하는 수많은 초보들은 다 죽는 거야. 지가 왜 죽은지도 몰라. 그게 싫다는 거야. 추천을 했는데 그 종목이 떨어졌다 올랐다 그거는 몰라요. 신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정확한 이유. 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종목을 살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죠? 파는 거는 어찌 보면 더 쉬워요. 먹었으니까 파는 거다. 돈이 필요해서 판다. 아니면 내 손절 라인, 나는 3%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 파는 건 그렇다 치고. 사는 거는 모든 화근의 시작은 매수부터 시작되는 거야. 매수만 안 하면 본전이야. 근데 매수를 했어. 대체 왜 샀냐?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일 사기꾼 기질 강한 이런 부류들이 차트 떡 선 꺼놨고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참 한심해 보이죠. 근데 막상 물어보면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 뭔가를 우리가 주식을 하고 뭔가 비판을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내가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하고 뭔가 지식이 있고 그랬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주식시장이란 것은 베니스의 상인과 같다. 그죠? 나중에 되면 그죠? 전혀 엉뚱한 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밸류업. 우리가 처음에 밸류업을 만들어 놨을 때 정부에서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종목을 봤을 때는 기도 안 찬다 그랬죠. 이딴 거를. 근데 역시 제 생각이나 다른 사람 생각이나 그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그 종목군들 보면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랑 지금 보면 거래량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존재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처음부터 말도 안 되게 해놨으니까.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냥 코스피 200 그대로 두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식이죠. 앞전에 이제 제가 어떤 코리아 밸류업 이런 거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 이야기하면서 잘못하면 퇴출시켜버린다. 밸류 말 똑바로 안 들으면 상폐시킬 수도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든지 아니면 이해를 잘못했든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죠. 예를
이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는 없는 제도가 어떤 대통령 후보가 짠 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래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일본에서 시행을 했다. 시행해서 성공을 했다. 그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카피를 한다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정을 답습을 한다 하면 그때 성공을 한 요인이 뭐였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되면 그 사람이 무조건 그렇게 한다가 아니고 일본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보면 2014년 한 10년 전쯤 되죠. 그때 뭐죠? 우리 잘 아는 아베 신조. 이 아베가 아베노믹스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 금융을 뭔가 좀 잠들어 있는 침체된 것을 막 살려보고자 무지 노력을 해요. 그때 나오는 게 아베노믹스. 그때 나오면서 했던 게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약간 강제성을 뒀어요. 우리처럼 PBR, 뭐 0.1, 0.1 이런 건 존재감이 없어. 누구가 상장해야 될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상패에 강제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이거 장난 아닌데 진짜 상패하겠는데 그러면서 뭔가를 움직여요. 처음에는 밸류업 참여해라 뭐 해라 우리나라 똑같아. 공시도 안 내고 아이고 절하다가 마라 선거 때 그러는 거야. 근데 1년 2년 3년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여율이 2% 3%에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참여율이 97%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막 급속도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케이, 일본 니케이 지수를 한번 쭉 펼쳐놓고 봐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아베노믹스가 실현하면서 어떤 상법 개정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저 PBR 종목도 압박하고 그래 되면서 이제 일본 니케이 주식이 계속 이제 오르기 시작해요. 2014년 그때쯤에 니케이 지수가 한 8,000 그 정도였거든요. 2014년 한 2014년 13년 한 그쯤 되겠네요. 아베노믹스 시작 단계니까. 근데 거기에서부터 끝없이 우상향을 해요. 지금 니케이가 얼마예요? 4만대에서 넘죠. 4만대. 그러니까 8천에서 4만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여기서요 단순하게 올랐다 여기에서 끝내면 안 돼요. 왜 올랐지? 아베노믹스 말고 우연히 올랐을 수도 있잖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꼭 올랐으니까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 상법 개정 때문이다. 그래 말하는 건 약간 어폐가 있지 않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래 쭉 보면요. 주가가 오른다는 건 뭐죠?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니케이가 막 급격하게 팍 오를 때 전체적으로 ROE가 막 급상승을 했다. 이런 건 뭔가 스펙타클한 뭔가를 보여줬다. 그런 것도 없어요. 실제 보면. 뭐 밋밋했어요. 별 특징도 차이도 변화도 없었다는 거죠. ROE를 보면. 그때는 지금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PBR만 급속도로 상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상법 개정 성공이구나. 저 PBR 주들만 장을 주도해서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기업에서 그 회사 저평가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PBR 0.1, 0.2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걔네들이 전부 2배, 3배 다 올랐다. 그 얘네들이 제자리를 찾아왔다. 그래서 이래서 이랬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따라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 여러 가지 전제가 깔려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한 게 어떤 상속세 같은 거, 그죠? 일본은 그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우동집을 하나 해도 400년 된 우동집이 있고,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해도 좀 그죠? 막 몇백 년 된 중소기업도 막 허다해요. 그런 게 뭐죠? 결국은 이 세액 공제 문제도 있거든요.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때 나라에서 이 회사를 가업을 승계를 하면 감면해 줄게. 근데 딱 하다가 가업 승계해가지고 세금을 다 면제해 줬는데 조금 지나서 팔아버린다. 그러면 다시 상속세를 내야 된다. 최소 10년은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 전제를 붙여요. 근데 뭐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어떤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가게가 뭐 파산을 했다, 문을 닫았다, 이래서 못한다. 또 이거는 또 뭐 면제 줄게. 이런 사회적인 합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게 없죠. 그죠? 아직도 부르주아야. 아직도 지주. 처단의 대상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그죠? 누가 되든지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또 민주당이 만일 기득권을 갖고 한다 하면, 그죠? 야당에 길들여진 정치, 그거는 잘못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대승적인 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바뀔 수 있다. 체리주주라고, 그죠? 막 가산세까지 막 할증 때려가지고 상속세 60% 내.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기업들 없어요. 기업들 다 무너지면 나라가 어떻게 살아? 그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고 그 세금으로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기업을 때려잡을 생각하지 말고 어르고 달래고 키워야죠. 내 어떻게 급박하고 네 돈 많으니까 재벌이니까 너는 그냥 부르주아야. 이런 후진적인 정치를 이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부 자의반 타의반해가 베트남이다 뭐 미국이다 어디다 다 떠나버려. 우리나라는 뭘 먹고 살아? 제가 최근에 대기업 위주로 해서 이런 회사들 막 위주로 해가 주식 편성을 해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죠? 베트남으로 미국으로 다 떠나버려요. 요즘 바이든 때부터 트럼프 때까지 전부 미국에 공장 지어라죠. 다 떠나버려요.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어때요? 굶어 죽어요. 대기업이 다 떠나버렸는데 어디다가 납품을 해요?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지역 상권이 다 죽는 거예요. 금수저라고 재벌이라고 다 나쁘다. 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구속시키고 집어넣을 생각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시대는 아니다. 어떤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이제 정치를 바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시대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주식 해가지고 그 배당 받으면 그 배당에다가 또 막 세금을 엄청 때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뭐요? 2천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또 완전히 거기다가 또 막 금융종합소득세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때려버리죠. 배당세다 뭐다 엄청나게 때려. 한 40%를 토해내야 돼. 그러면 그 기업을 하는 대주주 입장에서 미쳤다고 고배당 때리겠어요? 결국 그 돈이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는데 그럼 뭐로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배당 많이 줘라, 고배당 해라 말만 하지 말고 그런 발판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쟁이가 똑똑해야 돼요. 제가 진짜 구라치는 놈인지 진짜 의지가 있는 건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지. 고배당 정책, 저 PBR 해소하겠다. 0.8 맞추도록 하겠다.
배당 많이 주도록 하겠다. 근데 법은 안 바꿔. 법은 똑같아. 금융종합소득세 또 거기다 올가미에 씌워놓고 주식 투자가 배당소득 왕창왕창 때려버리고, 그럼 누가 장투하고 누가 배당 투자하겠냐고요. 전부 단타나 치고 앉아있지. 무식해서 모르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항상 이 나라 정권은 그래요. 뭐 코리아 뭐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근데 정작 말뿐이야 말뿐. 실제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속아보는 거예요. 또 한 번. 그죠? 금융종합소득세 이거 손보겠다. 그래서 배당투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하겠다 하는 거예요. 만일 그래 되면 기업주 입장에서도 좋아요. 왜? 합법적으로 내 아들, 딸들이 우리 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 배당을 많이 줘. 그리고 그 배당 소득으로 또 회사 지분을 또 사. 복리의 효과. 그러면 우리는 등단해서 고배당을 받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근데 말만 떠들 뿐이지 실제 법을 바꾸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선거 때만 진짜 멍멍이 구라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주식쟁이들이 똑똑해야 되는데 주식쟁이들이 멍청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맨날 속고. 그죠? 자꾸 지역만 보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바뀌려고 하면 개인 투자가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맨날 차트만 섞어놨고 막 그딴 행동은요. 증권회사만 배불리는 방법. 열심히 사고팔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투자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어때요? 이해를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투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그대의 불안한 마음까지 달래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힘, 공부의 힘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매일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에 미치겠어. 근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개인들이 파는 거예요. 판 놈 붙잡아 놓고 다 왜 팔았어 물어볼 수는 없죠. 대부분이 뭔지 알아요? 지겨웠어. 샀다가 안 오르니까. 바닥에서 사기는 샀는데 안 올라서 지겨워서 그냥 파는 거예요. 한 놈이 파니까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가 팔고, 그게 2명, 3명 우연히 모이니까 세력이 털고 나가는 거다. 못 잔다. 첫째는 내가 투자를 한다 하면 왜 내가 이 회사를 사지?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면 그죠? 불안한 거예요. 흑자가 났다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와, 이 회사 3년 내리 적자 나다가 올 1분기에 흑자 났네. 턴 얼라운드. 와, 이런 데서 투자해라더라. 왕창 배팅을 했어. 근데 그 꼬라박아. 왜? 딱 보니까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야. 자본 잠식 직전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조금 더 흘러가면 이거 상폐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흑자를 내기 위해서 중국집에서 항상 일정한 식자재는 갖고 가야 돼. 언제 주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짜장면 주문 들어왔네? 탁 예약했습니다. 딱 하고 바로 쿠팡에다가 밀가루 하나 신청. 조금 이따 전화 오고. 왜 짜장면 배달 시켰는데 왜 1시간 지나면 안 와요? 지금 쿠팡에 밀가루 시켜놨다고요. 기다리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밀가루 재고가 쌓여 있어야 돼요. 밀가루가 10개가 쌓여 있다 하면 우리 회사 망하시겠다. 자본심 당하시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밀가루는 있는 것만 써. 더 이상 주문하지 마. 그러니까 있는 밀가루는 계속 짜장면 만들어서 팔아먹고 새로운 밀가루는 유입이 안 돼. 그러니까 갑자기 이익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밀가루 쌓아두는데 결국 이제 다 소진됐어. 그럼 어떡해요? 그 다음 분기는 또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왜? 적자가 났네, 흑자가 났네, 1분기 실적 좋네, 와 만세, 올베팅.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세밀하게 봐야 돼요. 와 적자가 났네. 지금까지 계속 이익을 내다가 이번 1분기 적자가 났네. 와 이 회사 끝났네. 그러면 왜 적자가 났지? 뒤다보는 거예요. 야, 평상시 밀가루가 한 10푸대 쌓여 있었는데 밀가루가 1억 푸대 쌓여 있대. 왜? 몰라. 대주주한테 그래. 전해가지고 저 일반 주주인데요. 대주주님 왜 1분기 적자 났어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상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금을 작게 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가를 주저앉혀야 되는데 그게 시장에서 잘 먹히는 방법이 적자 내는 거예요. 적자. 그래서 일부러 평상시에는 밀가루를 10푸대 사오는데 제가 한 1억 푸대 사놨어요. 일부러 적자 만들었어요. 그래야 주가가 폭락하고 세금을 작게 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는 회사는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분기에 적자가 났네. 개인들이 신용미수로 샀는데 끝났네. 팔았어. 그러면 우리도 그걸 보고 적자가 났네. 계속 흘러내리네. 우리도 같이 손절에 동참을 해야 돼.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가가 뭐 이딴만큼 올라가 있어. 그러면 그냥 징크스다. 징크스. 희한하게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냥 징크스야. 게으른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죠. 징크스라고. 이상하게 내가 팔면 이상한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냥 인디안 기우제. 그냥 대충 어디서 주 듣고 주식 사갖고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뭐든지 그죠? 이유를 알아야 아 내가 이 회사를 사야 되겠다. 손을 대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죠? 보면 계속 그 반복이에요. 밤사이 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죠. 철강 관세 25%에서 50% 빠! 그러니까 또 철강 그죠? 갖고 있는 사람도 머리가 아파요. 아이고 머리야 이거 어떡하지? 월요일 되면 또 이거 폭락 아닌가? 막 걱정이죠. 그러면 반대로 뭐 넥스틸 아니면 세아제강 뭐 이런 식으로 뭐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는 그죠? 또 반대로 급등할 소지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올 적용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유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철강 관세 막 때린다고 하는데 내 거는 폭락인데 얘는 왜 오르지? 아니면 그죠? 또 보니까 넥스틸이 막 급등을 해. 아무것도 안 보고 내용도 모르고 넥스틸 급등하니까 야 철강주 가는갑다. 그래 또 보고 아무 철강주는 일단 사놨어. 사자마자 막 계속 더 떨어져. 그러면서 희한하게 내만 사면 떨어지네. 희한한 거 아니죠? 세상에 희한한 건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권도 문제가 있고 서학개미가 우연히 생겼어요. 그건 아니죠. 결국은 그죠? 해보니까 돈이 되는 거야. 국장 진짜 막 진절머리 나는데 해보니까 돈이 되는 거야.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투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면 나라에서 제발 서학개미들 양성, 서학개미 100만 명 양성할 테니까 해봐라 노래를 불러도 안 해요.
돈이 안 되는데. 그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투자 환경이 어떻는지, 그죠?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꺼내야겠습니다. 이거는 좀 편집할 때 에러가 많았어. 잠시 후에 입으로 하겠습니다.